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앞의 사료에 이어서 왕건의 훈요 10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건의 제4조항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제1, 2였습니다. 그 1과 2를 대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고려는 불교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도선이 정해준 자리에 절을 다 세웠다. 그래서 절을 함부로 더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절을 함부로 더 짓게 되면은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고려 왕건은 불교와 풍수설에 의거해서 나라를 세웠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제 4번째, 네 번째인데요. 자, 기사왈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은 두 개로 해석이 됩니다. 오로지 유 또는 이제 생각할 유 이렇게 두 개로 되는데요.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면 생각한다인지 오로지인지 한번 판단할 수 있겠죠. 아, 동방. 그래서 뭐, 아, 동방을 생각한다. 요것도 해석에는 무리가 없지 싶고요. 그냥 오로지 우리 동방은 뭐 이렇게 해도 해석은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 동방.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옛부터 구. 그 다음에 못자. 이거는 한 번씩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사무할 못자죠. 요즘은 뭐 사랑한다,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지 사모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아재라는 소리를 들을 건데요. 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서 막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이 모자입니다. 자, 모자를 한번 봐두자고 해서 약간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풍이다. 그러면 이제 이 당은 당연히 당나라가 될 거고요. 바람풍. 네,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풍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바람이라기보다는 풍속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옛날 사모했다 당풍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옛날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덟 글자는 대략 이런 의미죠. 유자는 빼버리고요. 우리나라 동방은 옛부터 당의 풍속을 좋아했다, 사모했다.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문물과 예악은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그럴 문, 그 다음에 사물물 이럴 필요가 없겠죠. 문물과 예악은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저하고는 아마 처음 볼 건데요. 자, 이거 도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입니다. 실. 자, 실인데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두라는 뜻입니다. 간혹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준입니다. 준. 쫓다, 따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두 따랐다. 무엇을 따랐다는 겁니까? 그 제도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옛부터 당풍을 좋아했고 문물과 예악은 다 그 제도, 즉 뭡니까? 당나라의 제도를 따랐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최승로의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실제로 교원임용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글자가요. 자, 특수하다 할 때 이게 숫자인데요. 그래서 특수하다, 뭐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다르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도 되겠고 방향도 되겠고 그 다음 마을도 되는데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토,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토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맥상 여기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방이 뛰어나다, 토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방도 다르고 토도 다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알게모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러나 요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but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자를 한자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 참 당나라를 쫓아왔다 이거죠. 그런데 방과 토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랑? 그렇죠. 문맥상 어디랑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다? 중국, 당나라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방자는
나라로 보통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해석을 한다면 나라와 풍토가 중국과 다르다라고 이 네 글자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글자를 봐도 역시 문맥이 앞에 이 네 글자랑 비슷해요. 즉 뭐냐 하면 인성도 각각 다르다. 즉 나라도 그리고 풍토도 그리고 인성도 다르다. 그러니 불, 네, 반드시 그 다음에 구태여 동 같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마지막 거의 불필구동 이게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왕건은 자, 도선이 정해준 자리에 나라를 세웠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교와 풍수를 굉장히 존중한 인물로서 볼 수도 있는데 이 네 번째 조항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따르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면서요. 또 우리나라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앞부분 이거를 강조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이 뒷부분을 강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왕건은 중국을 따라야 하는데 살짝 고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 그래 당신들 우리 따른다. 그러나 네, 핵심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역사에서 사료를 보는 것의 어려움이죠.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은 앞 문장과 뒤 문장에서 어느 것을 강조했을까? 그것을 조금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은 실제로 찾아내려면 왕건의 여러 가지 행위나 그다음에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제 4번째, 제 4번째가 사조가요. 중국을 따르긴 따랐다. 그러나 우리 것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병렬적으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지우면서 보죠. 자, 4번째. 동방, 우리나라는요, 유는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당풍을 사모했다. 옛부터. 문물과 예악, 그리고 문물과 예악은 모두 그 제도, 중국 제도를 쫓았다. 그러나, 나라와 풍토가 다르다. 그래서 또 인성도 다르다. 그러면 8글자는요. 나라와 풍토와 인성이 다 다르다. 그러니 반드시 같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이 불필구동까지였었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맺을 개, 우리가 개 모임 한다고 할 때 개죠. 그 다음에 이게 불글단인데요. 이거를 역시 한자로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개단 이렇게 읽겠지만 역사를 하신 분들은 도금은 개단이 될지 모르나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서는 도금을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이거는 거란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란이라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단, 불글단 이렇게 하지 말고요. 거란입니다. 자, 거란은 시이다. 그리고 금수죠. 짐승 금자의 짐승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의 지니까 나라이다. 지는 이제 충분히 되셨죠. 뭐뭐의 그 다음에 가다 그리고 대명사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란은 금수의 나라다. 그리고 풍속 이거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부동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언어 역시 할 때 역자입니다. 다르다. 여기까지 해석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리고 옷과 관입니다. 의관 제도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요게 이제 삼가할 신인데요. 우리가 간혹 이제 신독하면 남이 보지 않는 속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신독이라고 하는데요. 육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덕목 중에 하나죠. 자, 그때 쓰는 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가할 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말 물자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효인데 우리가 보통 현대에는 워낙에 이제 효과할 때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받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삼가 이렇게 되겠죠. 물효 본받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는 어조사 언이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요거는 앞에 문장보다 좀 더 쉬워서 제가 이제 바로 한번 쭉 치워가면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계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란. 자,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다. 시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역시 다르고 의관 제도도 역시 다르다라고 뭔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가, 효, 그 다음에 앞에 물, 본받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 고려 왕건의 네 번째 조항,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요. 아니면 일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고요.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실은 좀 닮아가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아, 그렇죠. 저런 삶은 참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싶은 게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내가 나의 줏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역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따라갈 필요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 거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중국을 따라왔고 또 충분히 따라야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거는 역시 반거란의 사상, 반거란 정책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거란은 일단은 금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절대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란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느냐면 일종의 북방정책의 과정에서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거란에 대한 반거란 정책을 핀 것이 아니냐. 네, 기존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전달하죠. 왜냐하면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해를 몰아냈고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쉽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는 고구려를 이었고 따라서 발해를 이은 것인데 그 자리에 거란이 있다는 것은 반거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방 정책의 일환 속에서 이런 반거란 정책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역교론에서는 새로운 해석, 구조적 상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거란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북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의 문장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유교적 관점에서 거란을 반대했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역사라는 것은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려 왕건이 훈요 10조를 발표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불확실한 사료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나의 팩트로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고려 왕건이 훈요 10조를 발표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줄에서 보였던 것처럼 정말 왕건은 중국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을 한 것인지 우리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중국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란이라는 나라는 금수의 나라고 도저히 본받지 마라.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북방 정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교적 관점에서 얘네들은 금수의 나라니까 도저히 본받지 마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는 정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뭘 고루하게 그런 걸 따지냐. 그냥 반그란전이라고만 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누구의 왕건의 몇 가지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얘기한 이유는요.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중요하게 느껴져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한번 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건의 훈요십조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왕건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인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왕건이라고 하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최수종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제 최수종이 왕건 역할을 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심지어 대조영은 어떤 인물로 보이느냐 그러면 역시 네, 최수종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최수종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름 어떤 대중적인 어떤 역사 사극 드라마가 사실은 네, 학생들이나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최수종 같이 그렇게 말끔하고 동안으로 생긴 사람이 그렇게 무술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더군다나 네, 한번 딱 눈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최수종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드라마에서 연상되는 네, 왕건이라는 인물,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드라마에서 그런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료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역으로 해석을 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제각각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사료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끝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사료의 해석은 바로 특히나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각자 한 번 더 노력하셔서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하시고 오늘은 그 훈요 10조에서 사조를 한번 한자 부분을 해석하는 걸로 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다른 훈요 10조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